워라 반갑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워라. 네, 어서오세요. 송다리님, 최님, 감자바우님 오랜만이시네요. 케임님, 한리사, 올리비아님, 원익님, 한주님, 오병기님, 정성호님, 그리고 오션님, 나연우님, 달빛미로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이용선님, 코코님, 네, 블루스카이님, 워라 반갑습니다. 네. 방호님, 워라 반갑습니다. 네, 킴님도 반갑고요. 구구님, 중부발전님, 이주님, 유다인님, 네, 이종란님, 김혜인님, 워라 반갑습니다. 네, 비 내리는 밤이네요. 원래는 제가 쉬는 날에 이제 스트리밍이 없는데 오늘은 너무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습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온네리프님 워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보도록 하죠. 사실 마리오님 워라 반갑습니다. 김무사님도 워라 반갑습니다. 자, 근데 안 좋은 소식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 안 좋은 소식이라기보다는 뭐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니죠. 지금 이제 하나씩 전달해 드릴게요. 일단 게이트허브가 해킹 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게이트허브가. 그러니까 해킹 사건이 발생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덴마크인가요? 유럽 쪽에 이제 좀 XRP에 대한 이제 지식도 있고 개발 능력이 있는 양반 한 명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조사를 들어갔거든요. 어차피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다 조회가 가능하죠. 조회를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공개하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을 트위터에 하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게이트허브가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부적인 조사를 하는 중인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허브가 해킹을 당해서 고객들한테 피해가 간 건지 아니면 고객이 해킹당해서 그 고객들의 XRP가 사라진 건지 아직은 좀 오리무중 상태인데요. 나중에 게이트허브가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만 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뭐 게이트허브를 쓰는 고객이 해킹을 당했든 또는 이제 게이트허브 자체가 해킹을 당했든 어쨌든 뭐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보죠. 여러분들 작년 1월이죠. 2018년 1월쯤에 그리고 그 이후 3월에 세계 최대 글로벌 머니 트랜스퍼 업체, 우리가 MTO라고 부르는 송금 전문 업체 둘이 합류를 합니다. 탑5 중에서도 탑 1, 2에 속하는 업체가 합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웨스턴 유니언 1등이죠. 탑 업체입니다. 그리고 2등에 랭킹되어 있는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소식이 터졌었죠. 하지만 그 소식 이후에 별다른 소식이 오늘날까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중간에 1년 사이 웨스턴 유니언 CEO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매번 그 얘기를 했죠. 우리한테 좀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엑스라피드 써보니까 잘 모르겠다. 우리가 원래 하는 방법이랑 크게 다를 게 없고 뭔가 더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더 효율성 있는지 본인들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우리한테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반면에 함께 합류한 머니그램은 그냥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스텔스 모드예요. 뭐 좋다던가 아니면 웨스턴 유니언처럼 이거 별거 없는데? 써보니까 별거 없어. 이런 회의적인 반응을 하던가 그 어떤 코멘트도 오늘날까지 없었는데요. 그 머니그램이 올해 4월 중순쯤에 머니그램의 이제 주요 임직원에 속하는 이런 머니 트랜스퍼 관련된 이제 이노베이션, 그 머니그램 자체의 그런 시스템을 혁신을 이끄는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급이 그 온라인 인터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장소에서 XRP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볼게요. 자, 보시는 이 내용이거든요. 동영상을 지금 직접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제가 세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은 저한테는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방송 송출하는 지금 환경이 저는 소리를 못 듣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지 않고 제가 핵심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거든요. 이 사람입니다, 지금. 잠깐 정지. 어이구야. 확대가 엄청 됐네. 지금 보시는 이 양반이에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헤드입니다. 본부장급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프로덕트와 이노베이션 이거 관련된 본부장급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로 이런 제목이요. 지금 임팩트 오브 뉴 페이먼트 플랫폼에 대한 주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가운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리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이제 모니를 트랜스퍼하는 거를 했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고요. 해오고 있고 그 바로 XRP를 통한 이 머니 트랜스퍼 돈을 옮기는 것이 바로 미래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인터뷰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적혀 있죠. 올해 4월 22일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됐거든, 아니 2달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까지도 모니그램은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플사와 이제 XRP를 통한 그런 세틀먼트 관련해서 아직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웨스턴 유니언은 좀 입방정을 떨었는데 모니그램은 1년 넘게 그냥 스텔스 모드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지금의 인터뷰를 통해서 여전히 모니그램이 리플사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에 고객들을 명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빠졌어요. 웨스턴 유니언은 갔거든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모니그램은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리플사 홈페이지 가면 유스케이스의 오버뷰를 보면은 이렇게 고객들을 명시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옛날에 웨스턴 유니언이 있었는데 사라지고 지금 보시면은 모니그램은 오늘날도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보이시죠? 웨스턴 유니언은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사라졌어요. 이 명단에 있다가. 반대로 모니그램은 아직도 떡하니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모니그램과는. 아까 인터뷰 내용도 그런 맥락이었고요. 그래서 모니그램이 언제 진입해 줄지 정말 궁금한데 잘 끝까지 마무리가 돼서 최대한 빨리 진입을 해서 웨스턴 유니언의 엉덩이를 걷어차 주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뻥 차줘야죠. 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리아도 진입을 했잖아요. 둘이 그냥 웨스턴 유니언 엉덩이를 걷어차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죠.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화면. 이 코인게이트라고 캐나다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 좋아.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좋아.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화면, 도대체 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소식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내용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XRP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 차원에서 설명드리면서 지금 이 보시는 이런 소식이 왜 좋은 소식인지를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게이트라고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얘네는 어떤 거를 제공하냐면요. 상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식점을 운영한다던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갖고 고객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제안한 상품을 샀을 때 그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통 대금을 받을 때 오늘날 현실 세계는 무엇을 씁니까? 저희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이런 방법들을 쓰죠. 현금으로 받던지 오프라인 매장이면. 자, 그런데 이 지금 코인게이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 캐나다에 있고요. 이 거래소는 XRP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통한 대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상인들에게 이 플랫폼, 페이먼트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RP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XRP를 통한 대금을 지급받은 상인들의 관련된 통계 추이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9년 2월부터 통계를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적혀 있는데 XIP 페이먼트 카운트. 고객이 XIP를 통한 대금 지급을 몇 번 했는지, 월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를 이 그림으로 표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네, 확대가 풀렸네요. 다시 확대해서. 자, 보시면은 2월에는 388건이었어요. 근데 불과 3달 만에 718건으로 늘었습니다. 2배 이상, 2배까지는 아니군요. 대략 2배. 네. about 2배. 대략 2배죠. 네, 2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라 횟수예요, 횟수. 올해 2월에는 XIP로 대금 지급하는, 그리고 상인이 대금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388번, 그리고 5월에는 718번, 대략 2배까지 늘었다는 점. 그리고 평균, 이 페이먼트 카운트마다 사이즈, 예, 금액 사이즈거든요. 91유로, XIP로 따졌을 땐 300 XIP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따지면은 500원이라고 가정하면 한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이 한 번당 15만원 정도 썼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700이니까 곱해볼까요? 대략 얼마인지? 어디 보자. 이렇게 많이? 자, 700을 그냥 계산기 쓸게요, 여러분들. 괜히, 예, 야심한 밤에 머리 굴리면은 잠도 안 오니까. 계산기 쓰겠습니다. 자, 간단히 가죠. 500원이랑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306 곱하기 500 곱하기 5월달 같은 경우 718번이니까 718. 그러면은 금액상으로는 100만 1000만 억이에요. 그러니까 코인게이트 통해서 지금 상인들이 XIP로 5월에 대금을 지급받은 게 718번이고, 그리고 그 횟수마다 대략적으로 평균 액수는 306 XIP, 즉 15만원이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인게이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상인들에게 암호화폐를 통한 대금 지급 받는 그 페이먼트 메소드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중에 XIP도 제공하는데, XIP 같은 경우 5월에 이제 코인게이트 통해서 상인들이 이제 이 페이먼트로 지급받은 게 대략 금액으로 봤을 때 1억 1천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저 설명을 드리고,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를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이죠. 뭐냐면은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로 지급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해외에 있는 고객들한테 지급받을 때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금융권을 거치면 은행이라던가 뭐 신용카드 회사라던가 이런 거 거치게 되면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고 돈을 받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보기 위해 이 XIP라는 또는 다른 암호화폐로 이제 대금을 지급받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대금을 지급받고 나서 이 중에 42%가 피아트로 안 바꿨어요. 법정화폐로. 예를 들면 달러라던가 이걸로 안 바꾸고 58%가 그냥 42%가 절반 정도죠. 그냥 XIP로 홀딩하고 있답니다. 이걸로 대금을 지급받고. 자, 이겁니다. 왠지 좋은 것 같죠? 근데 아직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좋은 소식인지, 웬만한 소식보다도 이게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한테. XIP 브릿지 볼륨이죠. 그죠? 이게 늘어나면, 많이 슉슉슉 늘어나면요, 어떤 그림이 펼쳐집니까? 그 완성 단계. 제가 막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성 단계에 이르러요. 브릿지 볼륨이 많이 늘어갖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죠? 예, 금융기관들이 XIP 직접 홀딩해서 직접 들고 쓰죠. 왜 쓸 수 있죠? 어떤 특성이 생겨서? 가격 변동성, 안정적, 그리고 오늘날 화폐의 주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게 된다고 했죠. 뭐죠? 보편적 수용성.
보편적 수용성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소식과 되게 관련 있게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들고 있는 원화로 우리 어디 나가갖고 물건 사고 서비스 마사지를 받던 아니면 기타 미용 서비스를 받던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 있잖아요. 그거를 받고 나서 대금을 지급할 때 원화가 먹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인정하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이죠. 예. 그 얘기는 즉슨 어떤 특성을 갖죠? 우리나라라는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화폐잖아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그거를 법으로 지키는 가운데 보장을 해주죠. 그 가치를.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잖아요. 원화를 발행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환 수단으로도 쓰일 수 있고 보편적 수용성, 즉 사람들이 이걸로 지불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금을 지급받을 때 뭔가 이제 본인이 생산한 물품을 판다던가 또는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을 때 이걸로 받아도 되겠다. 왜냐면 내가 나중에 이걸 들고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만한 가치를 보편적으로 인정받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죠. 똑같이 XRP가 보편적 수용성이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XRP로 지불을 하려고 할 테고요. 그리고 XRP를 그 본인들 서비스의 대가 또는 물품을 파는 대가로 받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받더라도 자기가 나중에 그걸로 지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까 왜 좋은 소식인지, 이게 좋은 소식이다 얘기했던 걸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들? 상인들이 XRP로 대금을 받고 있는데 그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액도 커요. 단순히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하나인데 코인게이트라는 하나의 거래소에서 이뤄진 것만 해도 그 대금의 양이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입니다. 월 합산해서요. 1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더군다나 이 상인들이 그냥 42%가 절반 정도, 약 절반 정도 되는 애들이 그냥 XRP로 그냥 보존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연관시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이 현상, 이 추세가 왜 좋은 소식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볼륨이 점점 XRP로 페이먼트를 받는 볼륨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리프사가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단계로 하고 있는 게 뭐죠? 1단계를 좀 두 개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완전 현재, 그리고 가까운 현재, 이렇게 두 개로 나눌게요. 현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피아트, 중간에 XRP, 피아트를 하고 있잖아요. 엑스라피드가 그렇죠. XRP 직접 홀딩하기 좀 리스크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금융기관들을 위해서 네가 그냥 편안하게 항상 들고 있는 피아트, 달러 이런 것들을 돈을 보내려고 싹 집어넣으면은 그냥 그거를 중간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냥 XRP로 바꿨다가 잽싸게 다시 도착하는 국가, 돈을 보내고 싶은 국가의 법정화폐로 쓱 바꿔갖고 처리해줄게. 가격 변동성, 네가 직접 홀딩할 필요도 없고 가격 변동성도 2초 안에 다 끝내니까 그 리스크도 없어. 그리고 네가 프리펀딩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딱 필요한 금액만큼만 보낼 때 XRP가 그만큼 컨버팅 돼서 자동으로 처리되니까 넌 그냥 편하게 쓰기만 하는데, 심지어 편하기만 해. 기존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스피드도 굉장하지. 리얼타임이야. 끝내주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이 출발점입니다. 피아트로 출발하잖아요. 그 다음 노리는 게 자연스럽게 2단계로 가기 전에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지금 요런 그림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뭐죠? XRP를 직접 들고 있다가 집어던져서 피아트를 교환하면서 주는 거. 요 그림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추세가 요 가까운 미래에 이제 벌어날 그 추세거든요. 그게 지금 양은 적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먹히고 있고 그게 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심지어
벌써 이런 사람들이 발생한 거예요. 상인들 중에 XRP 홀딩을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2단계로 넘어가려면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아직 미약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2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라도 생겼다고 해서 2단계로 갈 상태구나, 이게 아닙니다. 예, 주류를 지배를 해야 돼요. 2단계로 가려면. 어쨌든 주류로 이제 이 현상이 지배될 만큼 많은 케이스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액에서 1억 1천만 원이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얼마였죠, 여러분들? 그때 그 핀센이라고 미국에 있는 그 금융기관 통해서 봤던 자료가 있잖아요. 그게 5조 달러였나요? 하루에 움직이는 금액이 5조 달러였죠? 스위프트 통해서. 예,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겁내게 많아요. 겁내게 많아요. 근데 뭐 1억 1천만 원, 한 달에 1억 1천만 원이면 턱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2단계까지 우리는 온 것 같아, 이렇게 앞서가시면 안 돼요. 다만 좋은 건 뭐냐면 2단계로 가려면 분명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양이 늘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XRP를 피아트로 바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페이먼트 지불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거 지불받은 상인들이 XRP를 그냥 홀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이. 이들은 홀딩했을 때도 본인들이 더 이득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홀딩하는 거죠. 만약에 XRP를 그냥 들고 있을 때보다 만약 피아트로 바꾸는 게 이득이라면 이들은 바꿨을 겁니다. 그냥 안 바꾸고 있죠, 절반이. 그러니까 이 중에 5천만 원어치는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주류를 이루게 돼서 리퀴디티와 볼륨이 상승하게 되면 2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때 봤던 금융기관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처리해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다 XRP를 신나게 들고 있고, 기업들도 아마존, 우버, 뭐 이런 캐시가 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그냥 XRP 홀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거 집어 던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야야, 나 너한테 100달러 보낼 거 있는데 오케이, 100달러치 지금 XRP 개당 얼마지? 야, 한 개가 100달러네. 그럼 그냥 하나 던져줘. 오케이, 받았다. 아, 이거 되게 빠른데? 누구한테 줄 건데? 너희 나라 뭐 A씨한테 줄 거였어. 알았어, 내가 이거 컨버팅해서 보내줄게.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2단계로 가기 위한 그 현상들이 하나하나 지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자료로 공개됐다는 게 지금 굉장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 됩니다, 저희는. 이 추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그리고 이게 점점 더 홀딩이 많아지고 이 평균 금액이 커지면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짝짝짝 맞아 떨어져서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그게 XRP가 성공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지표 통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놀랐어요. 벌써부터 이거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 웬만한 소식보다도 이런 소식이 좋은 거예요. 막 그 선동꾼들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올리잖아요. 음모론 같은 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이런 게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월드 클래스이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유샌드 리플랜 멤버죠. 이 친구 브라질에 오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냄새 나죠? 이제 브라질에다 뭔가 사업을 하기에 여기도 오피스 만들었는데 이제 지켜봐야죠. 아직 공개적으로 냄새는 나는데 뭔가 냄새는 나요. 냄새는 나지만 뭔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소식들을 전달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브라질에 오피스를 만든 게 결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에 비즈니스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오피스를 만들었을 테고, 지금 현재 브라질을 놓고 최근에 공개적으로 데이비드 슈왈츠가 컨센서스 2019에서도 얘기하고 작년 9월에도 얘기했던 게 있죠. 엑스라피드 다음 통로는 브라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샌드프렌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 전에 그걸 얘기하겠네요. 여러분들 그 스위스에다가 리프사가 XRP를 기관들한테 판매하기 위해 스위스에다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회사 설립 목적이 나오는데 그냥 떡하니 써있어요. 기관들한테 디지털 XRP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성원이 리프사 직원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소식을 처음에 보면서 아니 이게 과연 리프사가 만든 회사가 맞을까? 라는 의심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어느 문구를 봐도 100% 리프사가 설립한 회사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걸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잘못 봤어요. 요거 말고 이 회사 설립인들이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잘못 말씀드렸어요. 설립인들이 리프사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리프사 직원들이 요거요. 리프사 직원들이에요. 이들이 다. 예. 그래서 이게 리프사가 만든 스위스 오피스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아까 보신 대로 중요한 거는 리프사가 이제 5월 29일 날 설립했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스위스 쪽에도 이제 본인들 XRP 판매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저쪽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유럽 쪽에도 팔 군데가 있구나. 맨날 뉴욕에다만 판 것 같은데 유럽 쪽에도 이제 다이렉트 세일을 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얼마나 더 판매할 수 있을지 그 추이가 되게 기대되는데 아마 2분기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바로 뭔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3분기 보고서까지 기다려야 이 스위스 오피스가 생긴 이후에 얼마나 판매량이 늘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금융기관들이 많이 사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XRP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만 하고요. 좋은 소식이죠, 굉장히. 그리고 샌드프렌드 관련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너무 많아요. 자, 샌드프렌드가 공개적으로 드디어 런스온 리플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달고 이제 본인들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 서비스 엑스라피드에 가동이 되고요. 당연히 이미 공개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달 말쯤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샌드프렌드가 이제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할 거고 당연히 엑스라피드에 의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 단계에는 기업들에 대한 거는 제공 안 할 거래요. 그냥 개인 간의 리테일 송금에만 서비스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다만 본인들 로드맵상에 기업들의 대금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무역 수출입 이런 거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는 제공한대요. 그리고 서비스 초기 단계에 한 번의 송금의 리밋은 500불이라고 합니다. 뭐 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사항에 의해서 막히는 거겠죠. 뭐 되게 재밌는 거는 국내 크로스 서비스와 비교하면 국내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국내 해외 송금 관련된 법이 1회에 3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들, 은행 빼고. 핀테크 업체들은 1회에 300만 원, 그리고 연간 3천만 원인가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보내려고 시도를 해보면 한 번에 최대 보낼 수 있는 게 300만 원 뜨거든요. 근데 얘네는 500불이네요. 좀 금액이 작아요. 어쨌든 초기에는 500불로 제한을 건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저지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주에서만. 그리고 나머지 주는 미국 전역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ee는 적어요. 3달러 정도 됩니다. 크로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스가 아마 막 5,000원 이거 아닌가요? 5,000원? 한번 볼까요? 중국 말고 어디로 보낼까? 필리핀. 5,000원이죠. 저 3,000원이라는 금액이 여러분들 얼마나 파괴적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로 계산하면 뭐 3,800원 이렇겠지만 5,000원보다 적어요. 그냥 심지어 이 크로스의 이 수수료도 적은데 이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파괴적이죠.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시장을 파괴할 만한 그런 피입니다. 수수료 차원에서는 그냥 압도적이에요. 이거는 시장을 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엑스라피드면은 뻔할 뻔 아닙니까? 리얼타임입니다. 그냥 내가 돈을 보내면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속도에서도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잘 된다는 핀테크 업체들이 피가 이거보다 비싸고 동시에 돈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내 뭐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엑스라피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리얼타임으로 가고 수수료도 더 저렴하고 시장 파괴죠. 그래서 이게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고객들이 일로 몰리게 되면은 시장 파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샌드프렌드 관련된 소식이고요. 또 어디 있죠? 또 있는데 제가 리트윗을 안 했나? 뭔가 좋은 소식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들 제가 놓친 거 뭐 있죠? 뭐가 하나 놓친 것 같은데? 뭘까요? 뭐였지? 아, 시아은행, 여러분들, 시아은행 있어요, 시아은행. 이 친구들 참 재밌어요, 시아은행. 여러분들, 시아은행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아은행이 또 이제 언론질을 했습니다. 좀 이빨을 잘 까요, 요즘에. 아주 이빨 까는데 재미 들렸어요, 이 친구들. 자, 보면은, 이 트위터 되게 많이 하네? 하루 왼종일 하는구만, 트위터 이거. 와, 쉬지 않고 하네, 쉬지 않고. 되게 많이 하죠, 지금 보이시죠? 하루 왼종일 트위터만 해. 전남 직원이 아주 일을 열심히 하네. 어디 갔지? XIP 시스템이라고 얘기한 거 어디 갔을까요, 또? 안 보이는데? 빰빰. 저요? 이빨 까는 거 저렴한 표현인가요? 네, 그럼 고급지게 말씀드릴게요. 자, 저도 사람인지라 똑같죠, 뭐. 순이라고 칠까요, 진짜? 나올 때가 된 것 같은, 여기다. 여기에다가 한 것 같거든요?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 여기죠? 네, 요겁니다. 제 기억엔 요거예요. 잠깐만, 삭제했다. 여기에 분명 답변했던 것 같은데? 뭐지? 얘거든요? 여기에 답변했는데, 삭제했네요, 진짜. 네, 삭제했어요. 뭐냐, 얘네 이빨 털어놓고. 예. 그러니까 삭제했네요. 뭐지? 괜히 좀 거시기 한데? 예, 어쨌든 삭제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본인들 그 XIP 시스템 곧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해주겠다고, 어나운스먼트를 하겠다고 그렇게 트위터를 남겼었는데요. 삭제를 했네요. 당황스럽네요, 저는. 분명히 아까 낮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시아미 쓰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시아미 엑스라피드 쓰는 거, 산탄데르 할게요. 산탄데르랑 비교할게요. 산탄데르 엑스라피드 쓰는 거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둘 중에 1번, 2번 골라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좀 궁금하네요. 산탄데르 2번, 시암 1번. 어느 쪽이 쓰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을까? 예. 1번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역시 고수들. 3번은 뭐죠? 3번은 나가세요. 농담이고요. 1번입니다, 1번. 왜 그러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기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시암이 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기준으로 쓸게요. 시암이 만약에 태국에서 일본을 뚫었어요. 뚫었습니다. 그러면은 엑스라피드 2구간을 쓰잖아요. 분명히 첫 방은 이 구간을 뚫을 거예요, 얘네가 분명히. 일본이 SBI VC 그거 이제 공개적으로 가동하면서
아마 첫 구간이 아마도 이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왜냐면 둘한테 이득이 되게 많아요. 그 예전부터 이미 엑스커런트 통해서 양쪽 국가 간에 송금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리프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잠깐 볼게요. 저 구간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더라? 네. 콜레터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SBI 레밋 이거 보시면 돼요. 보이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죠, 내용들이. 일본에 태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외노자가. 네, 그래서 집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그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이런 공개적인 자료도 있죠, 밝혀있는. 태국 대 일본 구간이 뚫릴 가능성이 실제로도 높은데, 자, 이걸 뚫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바로 멀티옵 때문에 이런 의미가 생겨요. 이 구간은 최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보낸 것보다 월등히 앞서는 저렴한 비용 그리고 속도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이 구간 사이에 시안과 일본에 있는 SBI 그 컨소시엄 꾸리고 있는 그 은행들 있죠, 같이 참여하는 그 양쪽 간의 금융기관들에 의한 송금이 이 국가 구간 사이에는 월등히 압도적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존의 금융권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죠? 미국 국가가 있습니다. 달러 베이스. 왜 그러죠? 그때 설명드렸지만 달러의 유동성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하면은 막 거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태국도 해봅시다. 태국도 하죠. 태국 대 일본 가면은 물론 다이렉트로 가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그 제가 릴레이션십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이 이제 돈을 보내려고 할 때 다이렉트 관계로 일본의 어떤 금융기관과 릴레이션십이 없다면 돌아야 돼요. 결국에 미국을 통하고 막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당연히 이 기본적인 도착지도 똑같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게 월등히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해 봅시다. 출발 국가 한국으로 해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쪽 위쪽이 더 1번이 압도적일 거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비교를 합니다. 한국에서 일본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성 좀 떨어진다. 한국 일본은 좀 떨어지니까 이거 안 할게요. 이거 안 하고 한국 일본은 충분히 양쪽에 프리펀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좀 약간 오지 국가로 해야겠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하면은 진짜 얘네는 미국 거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일본을 가려고 하면은.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요렇게 가게 될 겁니다. 이 구간이 확실해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미국을 안 거치고 달러를 안 거치고 태국을 갈 거예요. 태국 바트를 통해서 엑스라피드에서 이렇게 돌진을 할 겁니다. 왜? 멀티오비로 이걸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고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만약에 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까지 열렸다.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 양쪽 국가간은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일본이나 한국으로 갈 돈들 있죠. 달러를 안 거치고 태국을 거쳐갈 수도 있게 돼요.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일로 몰립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갈 돈들이 달러를 안 거치고 일로 몰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멀티옵으로 얘네가 중간 단위를 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엑스라피드를 간접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그런 혜택들 받을 수 있어서 그거를 간접적으로 쓰는 금융기관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죠. 속도와 비용 면에서. 동시에 그런 걸로 인해서 쓰게 되면 얘네가 멀티옵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 때문에 엑스라피드 볼륨이 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장점 때문에 대신 처리함으로써 볼륨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산탄데르 혼자 엑스라피드 쓰는 것보다 지금 멀티옵이 가동된 태국에서 이걸 시아은행이 써주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엑스라피드 볼륨으로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시암이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산탄데르보다는 시아은행이 쓰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 저희한테는. 멀티옵 파워에 의해서. 진짜 멀티옵 파워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아직 나오는데? 저 폭파 안 당했어요.
이거는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온리리플님. 시암이 일본 구간을 열어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 있잖아요. 오래 안 걸립니다. 그거는. 근데 방 폭파됐나요? 저는 지금 라이브 상태 맞는데 안 보이시는 분이 계속 계신가 보네요. 그 유튜브가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태가. 미국이 태국 잡아먹는다고요? 이거 갖고 설마 미국도 쓰면 되죠. 예.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베트남 XRP 홍보대사 하면 된다고요? 친구님 질문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게이트 오브 해킹이요? 그거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지각하셔서 못 보셨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사건 전말이나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그거예요. 게이트 허브 해킹 사건의 관건은 게이트 허브가 해킹을 당한 거냐 아니면 게이트 허브를 쓰는 고객이 해킹당한 거냐 그 문제인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하게 공개된 게 없고 게이트 허브 역시도 해킹 소식을 공식적으로 언급만 했고 아직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저도 그 느낌이 강한데 아직은 뭐라고 확정 짓기가 좀 어렵네요. 정보가 너무 공개된 게 없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뭔가 단서가 더 나오거나 아니면 게이트허브가 공식적인 전체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